살다 보면 뭔가 망했다 싶을 때 있잖아. 시험 망쳤거나 중요한 발표에서 말 꼬였거나 친구한테 상처 주는 말을 던졌거나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 되게 가혹해져. 나 진짜 왜 이래? 나는 도대체 왜 이것도 못하냐고 자책하지. 근데 말이지, 똑같은 상황에서 친구가 망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우리는 이렇게 말해줄 거야. 괜찮아,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다음엔 더 잘하면 되지 뭐. 친구한테는 따뜻하게 대하면서 정작 나한테는 왜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걸까? 바로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게 자기자비라는 거야. 자기자비는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가 본격적으로 연구한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나한테도 친구처럼 대하기지. 실패했을 때, 힘들 때 스스로를 때리고 깎아내리는 대신 온화하게 안아주는 태도. 이게 자기자비야. 김정호 교수의 2023년 연구를 보면 자기자비는 단순히 나 괜찮아라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자기 약점이랑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도 불완전한 인간이지 뭐 라고 인정하는 거거든. 자존감이랑은 좀 달라. 자존감은 나는 잘났어에 초점을 맞추지만 자기자비는 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에 가깝거든. 자, 그럼 자기자비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세 가지 핵심이 있어. 첫 번째는 자기 친절.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를 비난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하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중요한 면접에서 완전 긴장해서 대답을 횡설수설했다고 쳐봐. 자기 비난은 나 진짜 멍청해. 이것도 못하냐고 공격하지만 자기 친절은 많이 긴장했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거지. 두 번째는 마음 챙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명확하게 보되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는 않는 거야. 화가 나면 나 화났어 라고 인정하는 거지. 나는 화난 인간이야 라고 내 전체를 규정하지 않는 거지. 거울을 보듯 감정을 바라보되 거울 속으로 빠져들진 않는 거야. 세 번째는 인간 보편성. 이게 진짜 중요한데 실패랑 고통이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다는 걸 아는 거야. 나만 이렇게 못났나가 아니라 다들 이렇게 힘들구나로 시각을 바꾸는 거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연대감. 단국대 연구팀이 2018년에 자기자비 연구 동향을 분석했는데 자기자비를 잘 실천하는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 실패했을 때 자기 탓만 하지 않고 이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보편성을 떠올린다는 거야. 그리고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더라고. 그럼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들한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2017년에 박경호 교수팀이 한국인 대상으로 메타 분석을 했거든. 결과가 좀 놀라웠어.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들은 우울이랑 불안이 확 줄고 완벽주의 성향도 낮아지더라고. 대신 삶의 만족감은 올라가고 자기 개선 동기도 강해진 거야. 그리고 자기 진정성, 그러니까 나는 나답게 산다는 느낌이 훨씬 커졌어. 여기서 좀 의외인 게 있어. 자기자비가 높으면 자기 개선 의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 나한테 너무 관대하면 나태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연구 결과는 정반대였어. 자기자비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성장 마인드셋이 강하고 실패를 극복하려는 의지도 더 높았지. 왜 그럴까? 생각해봐. 실패했을 때 자기를 때리면 어떻게 돼? 움츠러들고 도망가고 싶어지지. 근데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면 괜찮아, 다시 해보자는 용기가 생기는 거야. 안정감이 있어야 도전할 수 있거든. 자기자비는 안전망이지 나태함이 아니야. 국내 자기자비 프로그램 효과를 메타 분석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유의미하게 올라갔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2022년 연구에서도 자기자비가 스트레스 감소랑 소진 예방에 큰 도움을 줬다고 나왔지. 그럼 자기자비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 첫 번째, 제3자 입장에서 자기한테 편지 쓰기. 마치 가장 사랑하는 친구한테 쓰듯이 말이야. 오늘 힘들었구나. 네가 최선을 다한 거 알아. 괜찮아. 이렇게 쓰다 보면 자기한테 하는 말투가 조금씩 바뀌어. 두 번째, 명상이랑 마음챙김 훈련.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느끼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지. 화나거나 슬플 때 나 지금 화났어 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거야. 세 번째, 나의 실패랑 약함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기.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시험 망치는 것도, 약속 깜빡하는 것도, 화내고 후회하는 것도 다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일이지. 나만 왜 이래가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어로 바꿔보는 거야. 네 번째, 스스로에게 나긋나긋한 말 걸기. 자기 비난 대신 이해랑 격려를 선택하는 거지. 왜 이것도 못하냐가 아니라 다음엔 이렇게 해볼까? 같은 식으로 서울대에서 2022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자기자비 글쓰기만 해도 교사들의 소진이 줄어들었어.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보다 효과가 더 컸다는 거지. 그만큼 자기자비의 힘이 강력하다는 증거야.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자기자비는 자기합리화랑 같은 걸까? 아니야, 완전히 달라. 자기합리화는 내 잘못을 덮고 회피하는 거야.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세상이 잘못됐어. 이런 식. 근데 자기자비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는 거지. 내가 실수했네.
하지만 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다음엔 더 신경 써야겠다. 이게 자기자비야. 김정호 교수가 2023년 논문에서 강조한 게 바로 이거야. 자기자비는 자기동정이나 자기연민이 아니라는 거. 자기동정은 나는 불쌍해, 나는 피해자야에 빠지는 건데, 자기자비는 나도 힘들지만 나는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로 나아가는 거거든. 자기자비는 회복탄력성이랑도 깊이 연결돼 있어. 2018년 당국대 연구에서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들이 어려운 순간을 더 잘 극복한다는 게 밝혀졌어. 왜냐하면 자기자비는 내면의 안정기지를 만들어주거든. 나는 실패해도 괜찮아, 나는 여전히 가치 있어 라는 믿음이 깔려 있으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 생기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 자기 실행력이랑 자기자비의 관계야. 실행력이 높다는 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능력이 좋다는 건데, 이게 자기자비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엄청 관련이 있어. 실행력이 약한 사람들 보면 자기 비난이 심한 경우가 많아.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뭘 해도 안 되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 거야. 근데 자기자비를 키우면 어떻게 될까? 실패해도 괜찮다는 안정감이 생기니까 도전할 용기가 생겨. 한번 해보자, 안 되면 또 배우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실행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지. 만약 내 실행력 수준을 정확히 모르겠다면 실행력 전문가 생동대장에게 한번 점검받는 것도 방법이야. 스스로 진단하기 어려울 땐 객관적으로 내 강점이랑 약점을 파악하고 시작하는 게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름길이거든. 자기자비를 처음 배울 때는 좀 어색할 수 있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럴 땐 이렇게 연습해봐. 상상해봐. 내가 제일 아끼는 친구가 시험 망쳐서 울고 있어. 너는 뭐라고 말해줄래? 넌 왜 이것도 못하냐고 할까? 절대 아니지.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하면 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줄 거야. 그럼 이제 그 친구가 너 자신이라고 생각해봐. 똑같은 말을 내 자신한테 해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자기자비의 시작이야. 일상에서 자기자비를 실천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힘내야지가 아니라 어제 고생했어, 오늘도 천천히 가자라고 말해봐. 실수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냐가 아니라 실수할 수도 있지, 다음엔 조심하면 되라고 바꿔봐. 피곤할 때 무리해서 밀어붙이지 말고 지금 쉬어야겠다고 인정해봐.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쳐. 나한테 자비로운 사람이 남한테도 자비로워지거든. 2023년 연구에서도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높다고 나왔어. 여기서 잠깐, 자기자비를 실천할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어. 자기자비는 나태함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너무 관대하면 발전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정반대야. 2022년 메타 분석에서 자기자비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자기 개선 의지랑 목표 달성률이 오히려 높아졌거든. 왜 그럴까? 자기 비난은 에너지를 소모시키지만 자기자비는 에너지를 충전시켜주거든. 자기를 때리면 움츠러드는데 안아주면 다시 일어서는 힘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체크해볼까? 너는 지금 실패했을 때 어떤 말을 스스로한테 해? 나는 안 돼인가? 아니면 괜찮아, 다시 해보자인가? 너는 고통스러울 때 혼자라고 느끼나? 아니면 누구나 이런 순간이 있지라고 생각하나? 너는 부정적 감정이 들 때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나? 아니면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나? 이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내가 자기자비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그리고 부족하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하면 돼. 자기자비를 키우는데 시간이 걸려. 하루아침에 나한테 친절해져야지라고 결심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야. 평생 자기를 때려왔다면 그 습관을 바꾸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지. 근데 포기하지 마.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되거든. 서강대에서 2019년에 마음챙기 자기자비 프로그램을 실험했는데 8주 동안 꾸준히 훈련한 참가자들의 자기 비판이 확 줄고 심리적 안정감이 올라갔어. 꾸준함이 핵심이라는 거지.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게 있어. 자기자비는 약함이 아니야. 오히려 진짜 강한 사람이 자기자비를 실천해. 자기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거든. 완벽한 척하는 게 더 쉬워. 근데 자기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는 건 정말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자기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더 큰 회복 탄력성을 보여. 넘어져도 빨리 일어서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상처받아도 치유할 줄 알거든. 내면에 든든한 버팀목이 있으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너도 한번 시도해봐. 오늘 하루 동안 자기한테 친절하게 말해보는 거야. 뭔가 잘못됐을 때 나는 왜 이래가 아니라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하면 되라고 말해봐. 피곤할 때 무리하지 말고 지금 쉬어야겠다고 인정해봐. 실패했을 때 나만 왜 이렇게 못하냐가 아니라
다들 이렇게 힘들 때가 있지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느껴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숨이 좀 더 편해지는 걸. 그게 바로 자기자비의 힘이야.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때로는 남한테 못되게 굴기도 해. 그게 인간이야. 그런데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어. 결국 자기자비는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거야. 나를 때리는 게 아니라 안아주는 거야.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그래야 진짜 성장할 수 있거든. 넘어졌을 때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 상처받았을 때 스스로를 치유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자기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너일 수 있어. 지금부터 시작해봐. 작은 한 걸음부터.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한테 친절해지는 거야. 그럼 내일은 조금 더 쉬워질 거고 모레는 더 자연스러워질 거야. 자기자비는 습관이거든. 연습하면 할수록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해봐.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걸 네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해. 자기자비 기억해. 나를 친구처럼 대하는 거야. 그게 전부야.